불륜 사실을 들키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기는 어렵지만 상간자 스스로 직접 알리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 배우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상간 당사자인 가해 배우자 또는 상간자 분들과도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신들은 절대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몰래 연락하고 숨어서 만나고 흔적들을 다 지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걸리겠어? 라고 자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생각보다 정말 좁더라는 겁니다. 여긴 아무도 안 오겠지 하고 찾아간 곳에서 와이프 친구를 만나고요. 상간남과 해외로 여행을 가서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여행에 와 있는 시댁 친척들과 딱 마주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싶지만 이게 다 실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불륜을 영원히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불륜 사실의 발각은 불륜 기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에게 들킬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 불륜을 저질렀어도 길어야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그 기간 동안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카톡이나 문자, 통화 이런 것도 많지 않았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완전 범죄, 완전 불륜 이런 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단 남아있는 흔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카톡 내용 좀 삭제하면 그만이에요. 또 서로 감정이 막 크게 오가지 않은 상태라서 연락을 끊자 하고는 진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기가 쉽진 않겠죠.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초반에 들킬까봐 바짝 긴장하고 있던 태도가 서서히 풀어지죠. 처음에는 상간자랑 통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하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고 만나고 들어올 때 뭐라도 묻힌 건 없는지 확인하고 이러던 것이 어느 시점부터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륜의 흔적들이 점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 귀찮아 설마 이제 와서 눈치채겠어? 하면서 바로바로 처리도 안 하는 거죠. 결국 배우자 주변에 상간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배우자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상간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륜 사실을 들키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기는 어렵지만 상간자 스스로 직접 알리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대체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불륜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진 거죠. 불륜 상대방이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깨끗이 정리를 해서 나에게 와줬으면 싶은데 너무 우유부단한 거예요. 결국 자신이 직접 나서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상간소송을 당할 것까지 감수하고 행동하는 거라 정말 거침이 없어요. 당당하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다 드러내고요. 상간소송의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직접 다 보냅니다. 같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든가 둘이 찍은 사진 같은 것들, 심지어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를 하여금 혼인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니까 최대한 충격이 클 만한 자료들을 보내는 거죠. 반대로 불륜 상대방이 이제 그만 관계를 정리하자 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상 헤어지고 나니 나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고 허탈한데 불륜 상대방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 사는 거예요. SNS나 카톡 프로필에도 엄청나게 가정적인 사람인 양 행복한 가족 사진이 올라오고 이걸 못 참는 거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랑은 조금 다르게 자기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륜 상대방만 곤란하게 만들려고 의도하는 게 많은 편이죠. 예를 들면 보내는 사람을 기재하지 않고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우편물을 보내는데 그 안에는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구나 의심할 만한 자료들을 담아 보내는 거예요. 편지나 사진, 그 밖에도 주고받은 선물 같은 것들. 대신에 사진에서도 상간자 본인의 얼굴은 오려내고 보낸다거나 편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부분은 지우고 보내는 식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선 경우는 불륜 상대방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내가 바라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상간소송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각오로 자신을 드러내며 자폭을 하는 경우라면 주의 경우는 스스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요. 단지 사귀던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거라서 자신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숨기고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처럼 죽을 때까지 불륜이라는 비밀을 절대 지킬 것 같던 상간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사실을 폭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세상에 완벽히 숨길 수 있는 불륜이란 많진 않겠죠.
오늘은 불륜을 들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봤는데요. 실제로는 상당 기간 불륜을 지속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전혀 들키지 않는 케이스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간혹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제서야 불륜의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끝까지 완벽하게 들키지 않는 불륜이니 최고의 불륜이다, 대단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이런 케이스는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비난하거나 용서를 할 기회조차 아예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도리어 최악의 불륜, 최악의 배우자라고 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K변호사 채널과 함께 하신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